여러분, 혹시 인탑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한 부품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등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미스터리한 급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숫자, 플러스 29.97%. 이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주가 상승률입니다. 상한가죠.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던 평범한 회사로만 알았던 인탑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폭등, 과연 이게 그냥 시장의 변덕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거대한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한 신호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죠. 때는 20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갑자기 시장의 모든 눈이 한 회사로 확 쏠렸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바로 인탑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자, 두 번째 파트. 그럼 이 뉴스의 주인공 인탑스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이번 급등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탑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IT 기기 부품이 여전히 제일 크긴 하죠. 근데 자동차, 가전 쪽으로도 이미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이 작은 조각, 신사업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로봇 사업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인탑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저희가 다 만들어드립니다. 하는 종합 제조 플랫폼으로 완전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게임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드디어 주가 급등의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핵심 동력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로봇붐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고요. 둘째, 그동안 시장이 전혀 몰라줬던 숨겨진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기초 체력, 즉 실적 개선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졌습니다. 자,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죠. 첫 번째 동력은 뭐니 해도 바로 로봇붐입니다. 이 로봇이라는 단어 하나가 인탑스를 단순한 부품 회사에서 미래 산업의 주도주, 즉 대장주 후보로 시장에 확 각인시킨 거죠.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엄청난 파트너십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봇핏 생산을 책임지고요. 또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 생산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청을 맞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글로벌 로봇 산업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티켓을 손에 쥔 겁니다. 특히 삼성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부품 몇 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시제품 설계 단계부터 최종 조립, 심지어 AS까지 전 과정을 다 맡고 있어요. 이건 뭐 사실상 삼성 로봇 사업부의 생산 본부나 다름없는 거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숨겨진 가치입니다. 이건 마치 빙상 같은 거였어요. 시장은 물 위에 떠 있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물 밑에 잠겨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숨겨진 가치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PBR이 1보다 낮다? 그럼 이론적으로는요, 회사를 통째로 사서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돈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싸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급등 직전에 인탑스의 PBR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0.3배였습니다. 이건 뭐 회사의 실제 가치를 70%나 할인해서 팔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에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딱 붙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가 드디어 투자자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튼튼해진 기초 체력, 실적 개선이죠.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좋아도 회사가 부실하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탑스는 더 이상 스마트폰 하나에만 목매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와 로봇으로 사업의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내렸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마지막 힘이 된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로봇 제조사로의 진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탑스는 이제 더 이상 부품 회사가 아니에요. 혁신적인 로봇 아이디어를 가진 전 세계의 그 누구라도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로봇 제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시장이 그토록 열광했던 인탑스의 진짜 미래 가치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린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된 인탑스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딱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의 보트핏이 시장에서 정말 성공할까? 이게 인탑스 실적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둘째, 새로운 파트너가 또 나올까? 제2, 제3의 베어 로보틱스가 등장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들일까? 이들의 관심이 이어지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결국 이번 인탑스의 상한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봇 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현실의 가치와 만나서 폭발해버린 사건. 미래와 현실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만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로봇이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을 때 과연 그 수많은 로봇들은 누가 어디서 만들게 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 하나를 발견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